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한가위 추석입니다. 그런데 6년 전 95세이신 어머니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신 후 부모님이 안 계신 추석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명절은 바로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음식과 떠날 때 싸주셨던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었고, 다음에 또 오라는 말은 어머니의 그리움이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립고 음식 맛이 그리운 계절에 어머니의 부재는 찾아갈 고향을 잃게 만들었고, 이젠 어머니와 함께 고향도 마음속에 묻어야 할까 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워야 할 추석에 외로움, 그리움, 보고픔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엄마란 단어는 아마도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어머니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안식처이며 영원한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존재이며, 항상 나를 응원해주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나의 어머니,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일 것입니다. 부르기만 하여도 듣기만 하여도 눈물이 나는 이름 어머니, 그 가슴 뭉클한 이름에서마저 향기를 지어버리고 우리는 가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잘 먹고 잘 살 때는 찾지 않다가 그저 이렇게 아쉽고 힘들 때에는 찾게 되는 못난 자식을,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항상 반갑게 품으로 맞아줍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2018년에 개봉된 한국 영화 리틀 포레스트 작은 숲입니다. 시험, 연애, 취업, 뭐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는 고향으로 돌아온 혜원은 오랜 친구인 재화와 은숙을 만납니다.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재하,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탈을 꿈꾸는 은숙과 함께 직접 키운 농작물로 한 끼 한 끼를 만들어 먹으며 겨울에서 봄, 그리고 여름, 가을을 보내고 다시 겨울을 맞이하게 된 혜원은 그렇게 특별한 사계절을 보내면서 고향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 혜원은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먼저 이 영화의 OST로 가수 융진이 부르는 걷는 마음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 두 손 느린 걸음에 마음은 느슨해져만 가네. 어느새 높게 자라난 무성한 기억의 숲을 이리저리 그 사이를 건네. 지나가는 동네길 고양이, 잡을 수 없는 지난 날처럼 손살같이 사라져. 그 누구도 위로 못할 이 마음속을 헤매이네. 어디로 가는지 달려가네. 하나도 달라질 건 없네. 어느새 높게 자라난 무성한 너의 기억에 비틀비틀 그 사이를
주인공 혜원이 산새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시골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3달 전 겨울로 돌아가 하얀 눈을 밟으며 시골집 마루문을 연 혜원은 지친 몸을 그대로 마룻바닥에 눕힙니다. 짐을 정리하고 난로를 피우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며 부엌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먹을 만한 것이 없자 텃밭의 눈 속에서 얼어있는 배추와 파를 뽑아서 뜨끈한 배추 된장국을 끓여 국물 한 방울까지 한 사발을 먹고 난로 옆에 누워 바로 잠이 듭니다. 다음날 아침 수제비를 먹기 위해 밀가루 반죽을 해 숙성시켜두고 마당에 눈을 치워서 길을 내는데 이때 트럭 한 대가 집 앞을 지나다가 멈추고 누군가 씩 웃으며 바로 가버립니다. 바로 친구 재하였습니다. 얼큰한 고추장 국물에 수제비를 뜯어넣고 배춧잎 지짐이를 해서 먹으며 얼었었던 몸을 녹입니다. 그런데 밀가루도 쌀도 떨어지자 아무도 모르게 왔는데 고모한테 얘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할 때 마침 친구 은숙이 스쿠터를 타고 찾아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꼬치꼬치 혜원의 남친과 응시했던 임용고 씨에 대해 마음을 후벼 파는 질문만 하자 배고파서 진짜 배고파 내려왔다는 혜원의 말에 은숙은 재하도 같이 부르자고 합니다. 친구 재하는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지만 고향으로 내려와서 부모님의 과수원을 돕고 있었고 친구 은숙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고향을 떠나는 게 최고의 바람이었습니다. 사실 혜원은 엄마와 둘이 살다가 서울의 대학을 가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으로 떼기까지 하며 임용고시를 준비하다가 같이 응시한 남친 훈이는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고 자신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가수 변진섭이 부릅니다. 홀로 된다는 것. 아주 덤덤한 얼굴로 나는 뒤돌아 섰지만 나의 허무한 마음은 가눌 길이 없네. 아직 못다한 말들이 내게 남겨져 있지만 아픈 마음에 목이 메여와 아무 말 못했네. 지난 날들을 되새기며 수많은 추억을 헤이며 길고 긴 밤을 새워야지. 나의 외로움 달래야지. 이별은 두렵지 않아. 눈물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홀로 된다는 걸
수많은 추억을 헤이며 길고 긴 밤을 새워야지 나의 외로움 달래야지 이별은 두렵지 않아 눈물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겨울밤 고라니 울음소리가 마치 사람 우는 소리같이 들리자 무서워서 한숨을 못 자고 아침에 고모가 찾아옵니다. 혜원의 엄마 안부를 묻지만 서로 소식을 모르는데 고모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밥을 차려주자 혜원은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밥상을 쓸다시피 실컷 먹고 반찬도 챙겨옵니다. 집에 오자 강아지 우구를 데리고 친구 재아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에 무서우니 같이 있으라며 강아지를 두고 갑니다. 과거 혜원이 4살 때 아빠가 요양차 아빠의 고향으로 내려왔었는데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엄마는 웬일인지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가 혜원이 수능을 보고 대학교 입학을 코앞에 두고 있던 어느 날 호련히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동네에 사는 큰 고모가 혜원을 돌봐주다가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고 혜원도 서울로 올라가 시골을 떠나는데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도 싫고 고시는 떨어지고 남친은 붙고 이래저래 며칠 쉬러 겨울에 시골로 내려온 혜원은 진짜로 배고파서 내려왔다는 말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혜원은 팥을 끓이고 말린 쌀을 믹서에 갈고 시금치도 데쳐서 믹서로 갈아 액을 내고 치자물도 내는데 팥이 다 익자 절구로 찢고 고운 쌀가루에 녹색, 노란색 가루를 내어 예쁜 삼색 시루떡을 만들어 친구 재하와 은숙을 불러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재하가 혜원의 엄마가 해준 떡은 달지 않은데 단맛이 나고 혜원의 떡은 짜지 않은 엄마와 달리 짠맛이 난다면서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그 이유는 엄마는 호박꼬지로 노란색을 냈고 혜원은 치자 열매로 색을 냈으며 소금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친구 재하를 맘에 두고 점찍어둔 은숙은 집에서 자고 가라는 혜원을 뿌리치고 재하와 팔짱을 끼고 총총히 가버립니다. 가수 한경애가 부릅니다. 옛 시인의 노래.
다음날 남친 훈이의 전화도 건성으로 끊어버리고 제 아내 하우스에 들러 방울토마토를 따먹다가 제 아를 만나 어릴 적에 했던 토마토 받아먹기 장난을 치는데 어릴 때 엄마가 담그셨던 막걸리가 생각나 술을 담급니다. 유리병에 쌀밥과 누룩을 담고 헝겊을 씌워두고 숙성을 시키는데 반료가 되자 천에 걸러 쥐어짜내어 큼큼한 막걸리가 완성되고 재화와 김치전을 만들어 나눠 먹습니다. 퇴근한 은숙도 합류하고 이렇게 세 친구는 술잔을 부딪히며 겨울밤을 보냅니다. 술에 취한 재하가 귀농한 이유에 대해 중얼거리고 혜원은 봄의 정령들이 오면 자신의 삶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시간이 지나 들에는 새싹이 올라오고 혜원은 논두렁에서 쑥을 캐는데 밭에 감자를 심고 길가엔 산수유가 노랗게 피었습니다. 가을에 먹을 고사리도 뜯어 평상에 말리고 달팽이, 청개구리도 나오고 감자싹도 파랗게 흙을 뚫고 나오자 다른 작물을 심을 준비를 합니다. 시장에 가서 고추 모종을 사서 마당 텃밭에 심는데 은숙이 모종 간격을 너무 좁게 심자 재하가 타박을 해댑니다. 점심은 파스타에 참나물과 식용꽃들을 비벼 맛나게 먹고 생필품을 사러 읍내에 나가지만 농번기라 구멍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혜원은 음식을 할 때마다 엄마가 떠오르고 마치 요리 경연을 하듯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어느 날 우체부가 발신주소가 없는 감자빵 만드는 법이 적힌 엄마 편지를 배달합니다. 마을에는 모내기가 한창이고 이 사실을 재하와 얘기하다 자기가 시골에 내려와 있는 걸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아카시아 꽃이 피자 밀가루에 묻혀 기름에 튀겨 바삭거리며 먹는데 이젠 논의 벼들도 무성히 자라나고 강아지 오구는 더운지 혀를 내밀고 허헉댑니다. 매미가 시끄럽게 울어대는 한낮 떼약볕에서 잡초를 뽑던 혜원은 읍내의 에어컨이 시원한 은숙의 농협을 찾아가 땀을 식히고 퇴근 후 평상에서 수박을 같이 먹다가 서로 다투게 되는데 농협 부장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은숙에게 그럼 그만두라고 하자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며 화를 내고 은숙이 가버립니다. 가수 뱃다라기가 부릅니다.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그댄 바람소리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바람 불면 바람 속을 걸어요. 외로운 내 가슴에 나 몰래 다가와 사랑 심어놓고 떠나간 그 사람은 나는요 정말 미워하지 않아요. 그댄 나 곁이면 무슨 생각하나요?
참 좋아하나요?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외로운 내 가슴에 나 몰래 다가와 사랑 심어놓고 떠나간 그 사람을 나는요 정말 미워하지 않아요. 그댄 나 겹치면 무슨 생각하나요? 나는요 둘이 걷던 솔밭길 홀로 걸어요. 솔밭길 홀로 걸어요. 솔밭길 홀로 걸어요. 재하에게 은숙과 싸웠던 일을 얘기하자 혜원이 어릴 때 왕따 당했던 일을 말하며 별것 아니라고 하는데, 혜원은 어릴 적 엄마에게 왕따 당했던 일을 말하자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해서 오히려 잘 해결됐던 것을 회상합니다. 농협을 찾아간 혜원은 창구에 있는 은숙에게 크림 브릴레 한 잔을 주고 화해하는데, 어릴 적 엄마가 토치까지 사용해 만들어주던 간식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마을 이장의 일사병 주의 방송이 시끄럽게 울리고 강아지 오구에게 시원한 물도 뿌려주는데, 시원한 콩국수를 선풍기 앞에서 먹고 나서 엄마랑 같이 커다란 토마토를 한 개씩 나누어 먹었던 회상을 합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와 토마토 농사는 망쳐버렸고, 저녁에 냇가에서 재화와 다슬기를 잡고 바위 위에 앉아 자신들의 얘기를 나누는데, 재하는 여친과 사귀다 힘들게 헤어졌고 회사에 다닐 때는 자기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며 상사에게 또라이 소리 듣고는 그만뒀다고 합니다. 은숙이 집에서 몰래 담근술을 병째 가져오고 셋이 즐겁게 마시는데, 집에 온 혜원은 남친 훈이와 길게 전화통화를 합니다. 늦은 장마비가 쏟아지는 날, 혜원은 대청마루 위에 누워 실컷 잠을 잡니다. 어느덧 황금 물결로 가득한 노는 나락이 익어갑니다. 그 사이로 혜원은 강아지 오구와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읍내 농협에서 은숙을 만나고 혜원은 재하에게 아직 고백하지 않은 은숙에게 빨리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하의 전 여친이 찾아오고 은숙이 상사인 부장에 대한 탬버린으로 때린 기념으로 아주 매운 떡볶이를 만들어 먹고 매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혜원과 은숙에게 재하는 찾아온 여친에게 자긴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해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가수 왁스가 부릅니다. 사랑하고 싶어. My love, my face, 넌 내 곁에서 멀어져 가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쉽게
사랑은 아니잖아.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 너만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 이대로 날 내버려 둔다면 내 맘 변할지도 몰라. My heart, my dream. 난 벌써 나를 잊은지 몰라도 아직 나는 널 내 곁에서 보낼 수가 없어. 왜 날 떠나야만 했어. 왜 네 마음이 변한 거야. 매일 밤 나를 아프게 울려도 싫어지지 않는데.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 제발 너무 늦지 않도록. 내게로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 그댄 없을지도 몰라.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 너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랜 기다림에 지쳐 내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너의 가슴에 안겨보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산에서 밤을 따온 혜원은 설탕물에 하루를 재워놓고 다음날 물을 부어 끓인 후에 껍질을 다듬고 설탕을 듬뿍 부어 불에 졸여서 밤 조림을 만들어 유리병에 담가 놓습니다. 제아의 과수원의 사과가 한참 익어가자 과수원에 찾아온 혜원에게 사과 딸 때 도와달라고 하자 자기도 바쁘다며 자기가 해야 할 가을거지에 대해 떠들자 제아는 서울엔 간다 하고 왜 아직 안 가냐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하자 당황해합니다. 그날 밤 태풍으로 비바람이 쏟아지자 추수를 앞둔 벼들이 쓰러지고 고모와 회원은 쓰러진 벼를 세우는데 제아의 과수원은 더 처참하게 사과들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농사가 좋냐는 회원의 물음에 이렇게 가끔 크게 한 방 맞기는 하지만 초보 농사꾼이 수업료 낸 셈치면 된다며 이게 나한테는 맞는다고 어른같이 얘기합니다. 혜원은 감 껍질을 벗기고 매달아 꽃감을 만드는데 제아가 가장 중요한 일을 외면하고 그때그때 열심히 사는 척 고민으로 얼버무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이 와야 정말로 맛있는 곶감을 먹을 수 있다는 엄마의 말도 생각나는데 또 배달된 엄마의 편지 속에 엄마가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시골에서 살았던 것은 혜원이를 이 땅에 심고 뿌리 내리게 하고 싶어서였고 힘들 때마다
이곳의 흙냄새와 바람과 햇볕을 기억한다면 언제고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합니다. 집을 떠난 것은 엄마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한 시간이 되어서였고, 둘 다 잘 돌아오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자고 적힌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혜원은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어릴 적 산에서 엄마를 부리며 찾자 오솔길에서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어주고, 그동안 엄마에게는 자연과 요리 그리고 혜원에 대한 사랑이 작은 숲이었습니다. 그래서 혜원도 자신만의 작은 숲을 찾아야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그날 밤 주소를 모르지만 엄마에게 편지에 답장을 씁니다. 락밴드 산울림이 부릅니다.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꼭 그렇진 않았지만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어. 나무 사이 그녀는 동자 신비한 빛을 발하고 있네. 잎새 끝에 매달린 햇살 간지런 바람에 흩어져. 뽀얀의 빛숲 속은 꿈꾸는 듯 아련했어.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우리들은 호숫가에 앉았지. 나무처럼 싱그런 그날은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꼭 그렇진 않았지만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어. 나무 사이 그녀는 동자 신비한 빛을 발하고 있네. 잎새 끝에 매달린 햇살 간지런 바람에 흩어져. 우연의 빛숲 속은 꿈꾸는 듯 아련했어.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우리들은 호숫가에 앉았지. 나무처럼 싱그러운 그날은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또다시 겨울이 오고 혜원은 주방의 가스밸브를 잠그고 엄마에게 쓴 편지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둡니다. 마루문을 열쇠로 잠그고 처마에 걸어 말려놓은 꽃감 하나를 따서 한 입 베어 먹는데 꽃감이 벌써 맛있어졌다는 건 겨울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마당의 흰눈을 밟으며 그렇게 또 혜원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시골집을 떠나는데 뒤늦게 찾아온 재하가 혜원이 남겨둔 쪽지를 보고 거기엔 강아지 오구와 닭들을 돌봐달라고 써 있습니다. 은숙이 말없이 떠났다고 투덜거리자 재하는 돌아올 것 같다며 혜원이는 아주 심기를 준비하는 것 같다며 양파처럼 잠시 떠난 거라 금방 돌아올 것 같다고 말합니다. 서울에서 여전히 알바를 하며 생활하는 혜원은 봄이 오자 정말로 다시금 시골로 돌아옵니다. 양파에 속을 파내어 재료를 채워 렌지에 넣어 통구이를 만들고 이때 재하가 강아지 오구를 데려다 주는데 지붕에 올라가 기와수리도 하고 영화의 첫 장면처럼 상큼한 봄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달려 집으로 돌아오자 마루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엄마가 돌아온 것인지 혜원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회사나 학교 등 반복되는 일상 속에 묻혀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기 마련인데 이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한번 되돌아볼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고 주인공 혜원도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시험, 연애, 취직 걱정에 밤낮 없이 알바도 하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힘들고 지쳐버린 자신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줄 수 있는 여유란 없습니다. 그래서 혜원은 지쳐 도망치듯이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내려왔고 수능 시험이 끝나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떠나버린 엄마는 아직 소식도 없고 텅 빈 집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어릴 적 같이 뛰놀았던 친구들을 만나고 자연이 주는 재료들로 추억 속의 먹거리를 만들어 먹으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데 봄부터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이 마치 우리네 인생처럼 그 시기마다 각기 다른 무엇인가를 내어주며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해준다는 섭리를 알게 되고 자신이 왕따를 당했을 때 엄마가 그랬듯이 그냥 내버려 두면 양파의 아주 심기처럼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리틀 포레스트 작은 숲이었는데요. 일본에서 2002년에 연재한 만화를 임순례 감독이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주인공 혜원은 어릴 적 자랐던 아버지의 고향인 시골로 내려와 직접 농사를 짓고 요리하는데 가끔 친구들이 놀러와 같이 어울리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서 보냅니다. 요즘 유행하는 삼시세끼 예능 프로 같은 느낌인데 유준열, 김태리, 문소리, 진기주 등 차분한 연기자들로 영화 분위기를 한껏 높여주고 농촌의 계절마다 변하는 아름다운 풍경과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은 영화 스토리에 갈등이나 사건이 없어 생각할 것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잠시 쉬어가도 조금은 달라도 조금은 서툴러도 괜찮다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우림 김윤아가 부르는 Going Home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본다. 세상은 너와 나에게도 잔인하고 두려운 곳이니까 언제라도 여기로 돌아와. 집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려주기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